오늘은 블라크, 예전에 스퀘어라고 불리던 회사가 비트코인을 정말 일상에서 쓰는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뉴스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궁금증을 자극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기사 핵심을 요약해보면 블라크는 최근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어서 과거의 제품 출시 속도가 느렸던 점이다. 조직 내부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블라크의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블라크의 은행 서비스, 모바일 지갑, 결제 단말기, 비트코인 인프라, 심지어 채굴까지 모두 연결된 통합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제부터 보관, 송금, 수수료, 거래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이 변화가 지난 50년 중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큰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블라크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분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대부분 투자나 자산의 성격이 강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서 말하는 방향은 투자용 비트코인이 아니라 사용용 비트코인, 즉 커피값이나 택시비처럼 일상적인 결제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결제 생태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는 결제 방식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기업은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도 비트코인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하도록 돕는 중간 통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변화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블라크의 단순한 결제 단말기 회사가 아니라 은행 서비스, 지갑,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까지 여러 요소를 하나로 묶으려는 기업이라는 점도 이번 시도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이유입니다. 초보자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들도 쉽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결제 인프라라고 하면 카드, 단말기, 은행 서버, 모바일 결제 앱, 송금 시스템 같은 돈이 오가는 기반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뒤에서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둘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결제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 같은 기술입니다. 큰 길 대신 작은 사이드 도로를 이용해 훨씬 빠르고 싸게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블라크의 강점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갑, 결제, 단말기, 은행 서비스와 비트코인 인프라까지 모두 한 회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결제로 쓰는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하고 기술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상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별 규제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무리로 오늘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블라크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과거 문제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통합 금융 인프라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시장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결제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정말 우리 일상 결제에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